GFA는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배너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 매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면 노출 지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PD형이라고 해서 요즘에 네이버 앱에 들어가시면은 홈에 들어왔을 때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SNS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피드 형태로 노출되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정사각형 이미지로 노출되는 지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스마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신 것처럼 뉴스나 연예, 여기 뭐 생활 같은 카테고리 최상단에서 노출되는 지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티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노출되는 지면이 네이버 안에 기사 들어가셨을 때 하단에 보이시면은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뜨는 이미지 말고 기사 하단에 뜨는 이미지를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네이티브 이미지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이미지 배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잠깐 말씀드렸던 그 기사 지면 중간중간에 뜨는 이미지나 아니면은 여기 콘텐츠들, 여기 카테고리들 사이사이에 뜨는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기본 노출 지면이고, 이 지면들에 이제 광고를 노출하기 위해서 이제 세팅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캠페인. 우선 계정을 생성하시고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게 아마 첫 화면이실 거예요. 이때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캠페인 만들기 들어가셔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광고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대부분 아마 전환 캠페인을 진행하실 거예요. 전환 캠페인 목적을 아무래도 내 제품을 팔기 위한, 아니면 뭔가 DB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인지도 및 트래픽 같은 경우는 전환 캠페인보다는 CPC가 좀 떨어지더라도 노출량이나 CTR이 좀 전환 캠페인보다 좋을 수 있는 목적으로 돌리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베타라고 써져 있는데, 이 캠페인, 카탈로그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만 원래 진행하시던 분들만 이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사몰 사이트 진행하시는 분들까지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잘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쇼핑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새로 생긴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배너 안에 쿠폰까지 같이 곁들여서 진행하는 배너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웹사이트 전환으로 우선 진행을 해 볼게요. 이 캠페인 이름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대표 URL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 아마 진행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비즈 채널이라고 있어요. 이 GFA 같은 경우에 비즈 채널을 먼저 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등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제 들어가서 왼쪽에 도구 두 번째 비즈 채널 관리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셔서 비즈 채널 추가를 눌러 주시면 돼요. 내가 스마트 스토어나 브랜드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광고주다, 그럼 네이버 쇼핑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자사몰로 광고하는 광고주다 이러면 웹사이트를 체크해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 뜰 거예요. 그럼 내가 광고를 진행할 비즈 채널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제 전환 추적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환 추적도 네이버 검색 광고처럼 프리미어 로그 분석 설치하듯이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도구,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나와 있는 전환 추적 관리로 들어가셔서 전환 추적 신청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이 내가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할 거냐 아니면 웹사이트로 진행할 거냐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뭐 카페24나 고도몰을 진행하고 있는 광고주다 이러면 임대형 쇼핑몰을 클릭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포스팅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 채널을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정보들 쭉쭉쭉 넣어주시고 만들기 확인해 주시고 나면은 아마 길어야 일주일 이내로 다 등록이 가능할 거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환 추적을 다 설치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최적화 전환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매 완료를 최적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장바구니 담기로 최적화를 할 것인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구매 완료를 하실 경우에는 구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최적화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고르기보다는 모든 전환 유형 선택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브랜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 광고주가 어떤 업종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고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여기 보이신 것처럼 브랜드 설정하기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셔서 똑같이 신규 등록 눌러주시고 내 브랜드명 넣어주시고, 이 브랜드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넣어주신 다음에 내 업종과 맞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까지 하고 등록을 해주시면은 여기 세팅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 추가 설정에서 내가 캠페인 예산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캠페인 예산으로 설정을 하지 않고 광고 세트단에서 예산을 설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캠페인 예산을 걸지 않고 광고 세트단에서 내가 정해진 예산보다 너무 크게 걸게 되면은 초과 소진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내 예산보다. 근데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캠페인에다 한도 설정을 걸어두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예산에 월 100만 원인데 광고 세트단에다가 110만 원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110만 원이 타면 10만 원이 초과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캠페인 단에다가 100만 원을 설정을 해주시면은 그 100만 원 안에서만 아무리 광고 세트단의 예산이 110만 원이 넘어가도 캠페인 예산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100만 원을 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설정으로 이 부분을 꼭 설정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지정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스토어가 브랜드 스토어다 하는 경우에는 내 브랜드 명이나 내 브랜드 자사명을 등록을 해서 따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브랜드 스토어 이용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캠페인 예산 최적화라는 부분이 설정이 생겼는데요. 이게 내 캠페인 안에 광고 그룹이 2개 이상이다. 근데 광고 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이 더 성과가 많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캠페인 예산 최적화를 설정할 경우에 캠페인 예산이 100만 원인데 내 A 그룹에서 좀 성과가 더 많이 나와. 그러면 자동적으로 A 그룹에다가 예산을 알아서 많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AI,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돌아가면서 자동 설정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으시지만 나는 A 그룹, B 그룹, C 그룹 다 각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각각 분리해서 딱 맞춰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캠페인 단을 이렇게 설정해 주신 다음에 이제 광고 그룹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타겟팅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오디언스로만 해주시면 돼요. 콘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주제, 뭐 맥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겟팅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진행을 해봤지만 크게 막 성과가 좋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오디언스로 타겟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인데 좀 상세하게 내 리타겟팅이라든지 내 자사몰에 들어오는 사람들 리타겟팅 한다든지 아니면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고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걸 세부적으로 타겟팅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 고객 파일이랑 매 타겟 같은 경우에는 고객 파일을 따로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 사이트 자사몰에 고객들의 회원가입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따로 여기다 등록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그 정보를 파일 형식이 따로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고객 파일 템플릿에 들어가셔서 이건 좀 어려워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 개인 정보를 여기 ADID라는 이러한 형태로 바꿔주신 다음에 CVS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고 여기다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ADID로 변형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좀 사용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냥 참고차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웹사이트 타겟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없었는데 최근에 자사몰도 이제 GFA가 리타겟팅이 되는 설정으로 변경되면서 이 부분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웹사이트 타겟 등록을 눌러주시고 뭐 자사몰로 해주신 다음에 내가 어떤 웹사이트에서 좀 타겟팅을 할 것인지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방문자에게 리타겟팅을 하고 싶어. 아니면 난 방문자 중에서도 구매 완료한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하고 싶어.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기간도 내가 뭐 방문한 지 30일 지난 고객한테만 노출시키고 싶어. 아니면 15일 지난 고객한테만 노출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까지도 상세하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뭐 장바구니라든지 회원가입이라든지 구매, 방문 이런 부분들을 설정해 주시고 이게 타겟이 생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활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맞춤 타겟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 생긴 타겟 기법인데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는 아무래도 검색을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검색에 대한 데이터가 정말 많고 그거에 대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니즈가 정말 많았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실제로 뭐 자사 관심사 고객, 경쟁 관심사 고객, 카테고리 관심 고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자사 브랜드, 자사 제품 키워드를 등록하는 란이 따로 있고 타사 브랜드나 제품을 따로 등록하는 키워드, 그 다음에 일반 명사 키워드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등록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사 브랜드 키워드 같은 경우에
우리 제품을 알고 있는 고객들은 우리 광고에 반응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에 반해 아무래도 일반 명사로 갈수록 관심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광고의 반응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의 고객들의 풀을 늘리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일반 명사까지도 타겟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키워드 타겟까지도 할 수 있는 이제 맞춤 타겟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타겟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고객 여정 타겟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스토어 광고주들만 가능해요. 브랜드 스토어 이 고객 여정 타겟이라는 게 퍼널을 타겟팅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 뭐 내 브랜드의 광고를 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제품군을 둘러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 브랜드 발견 단계에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 스토어를 찾는 사람이라든지 특정 제품군을 비교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브랜드 관심 퍼널에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각 목적에 따라서 타겟 퍼널별로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고객 여정 타겟이 실제로 제가 진행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관심사 타겟이나 구매 의도 타겟보다는 확실히 성과가 더 좋았어요. CTR이라든지 로아스라든지 매출액 부분에서. 그래서 만약에 내 광고주 중에 브랜드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고객 여정 타겟은 꼭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사 타겟 관리인데요. 유사 타겟 관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등록한 광고, 내가 등록한 타겟하고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노출할 수 있는 타겟팅 설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뭐 고객 파일을 등록을 했다든지 아까 맵 타겟이라든지 웹사이트 타겟이라든지 고객 여정 타겟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세팅을 해놨으면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 고객 여정 전체에 대한 유사 단계 3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 모수의 크기라고 봐주시면 돼요.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내가 설정한 타겟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3단계로 갈수록 비슷하지만 좀 더 풀이 넓은 타겟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 설명 못했죠? 혹시 이해 안 가시나요, 이거? 이해됐어요? 다행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서 타겟, 잠재 고객 타겟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요. 데모그래픽 타겟에서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여성, 남성, 연령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비해당자 포함이 있어요. 아무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다 보니까 로그인하지 않는 분들도 이제 네이버를 이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몇 살인지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비로그인까지도 타겟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해당자 포함까지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비로그인 분들만 아니라 로그인을 했어도 내가 가입을 했을 때 내 연령은 좀 공개하고 싶지 않아 아니 성별은 공개하고 싶지 않아 그런 부분들을 비설정하신 분들은 노출이 안 된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분을 해주셔서 연령이나 성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성인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광고주다 뭐 성인용품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주류를 광고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 성인 타겟팅을 눌러주시면 되고 이제 확장 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을 타겟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내가 만약에 유아용품을 진행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타겟팅하면 좋겠죠. 지역 타겟 같은 경우에도 뭐 학원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타겟팅을 하는 설정이고 이제 타겟 확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생겼는데 내가 설정한 타겟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이 돌렸을 때 다른 유저들한테도 노출을 시켰을 때 좀 더 성과가 높을 것 같아 라는 부분을 만약에 머신러닝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내가 설정한 타겟보다도 넓은 범위로 노출시켜주는 설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간단히 PC, 모바일, 그리고 모바일도 세부적으로 뭐 안드로이드, iOS 부분별로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 게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스마트 채널이라든지 배너 영역 중에서도 서비스 통합이 아까 네이티브 지면 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 메인이 아까 뭐 연예, 뉴스 그 중간에 나오는 배너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피드는 아까 홈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노출되는 그 정사각형 크기의 광고 지면이고 네이버 패밀리 매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연관된 앱들이 있잖아요.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네이버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을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네이버 패밀리 매체까지도 선택을 해 주셔야지만 그런 곳에 노출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 퍼포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하고 제휴되어 있는 지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네트워크 지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네트워크 지면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커뮤니티라든지 기사 지면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수 최대화, 우리 캠페인 자체를 전환 목적의 캠페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환수 최대로 선택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비용 관리 부분에 있어서 내 입찰가 한도를 난 최대 입찰가 800원까지만 쓰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꼭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이 입찰가 한도를 좀 설정을 하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GFA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적거나 예산이 적지 않더라도 이게 좀 비딩 경쟁이 심하면은 갑자기 노출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 입찰가 한도를 좀 800원이라든지 1,500원으로 따로 설정을 해두면은 이게 노출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산 같은 경우에도 1예산인지 총예산인지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1예산은 말 그대로 하루에 얼마를 쓰겠다라는 설정이고, 총예산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이시는 기간에 이 기간 동안 난 얼마를 쓰겠어 라는 설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예산을 뭐 10만원 동안 9월 2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사용을 할 거야 라는 분들이 있으시면 총예산을 걸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좀 어떤 날에는 좀 사람들이 이용자 수가 많아서 반응을 더 잘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예산을 좀 많이 태우고, 좀 반응이 떨어질 것 같아 하면 그때 예산 좀 적게 태우고, 알아서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본인 생각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간보다 나는 좀 더 세부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세 일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나는 뭐 한 달 동안 쭉 진행을 할 건데 난 그 중에서 월요일은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만 빼고 선택을 해주시면 월요일 빼고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뭐 따로 시간대별로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게 있다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좌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전환 목적의 캠페인은 일반 계제밖에 선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빠른 계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단시간 안에 광고 예산을 좀 많이 써야 돼, 노출량을 많이 늘려야 돼 하는 경우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다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그 시간대에 노출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시겠죠. 근데 빠른 계제 같은 경우에는 전환 캠페인으로는 사용을 못하고 트래픽 캠페인으로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트래픽 캠페인에서도 내가 따로 입찰가 한도를 설정하신 경우에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선택 방식에 있어도 최적화, 성과 가중, 균등이 있는데, 여기 느낌표에 보시면은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A, B, C 세 가지 소재를 등록을 했을 때 처음에 반응하는 세 가지 노출시켜 봤을 때 A 소재에서 좀 반응이 좋아 하면은 거의 A 소재한테만 예산을 뭐 80%, 70% 다 몰빵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B, C 소재에서는 거의 예산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좀 A/B 테스트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적화로 진행될 수 있는 이점이 있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성과 가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저가처럼 반응이 좋은 소재한테 예산을 많이 분배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BC 소재에서도 반응도를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분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보다는 집중도가 좀 덜하지만 A/B 테스트까지도 진행할 수 있고 그 소재에 대한 좀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균등은 아예 A, B, C에 균일하게 예산이 분배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출 빈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 설정이 있고 이제 상세 설정이 있는데, 자동 설정은 말 그대로 머신러닝이 어떤 유저한테는 좀 반응도가 높을 것 같으니까 뭐 4번, 5번 보여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네이버 배너 이미지를 적게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1번, 2번 적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상세 설정 같은 경우에는 난 이 A라는 소재를 하루에 최대 5번 노출시키고 싶어. 그런데 그 단위를 광고 그룹에다가 넣었을 때는 이 광고 그룹 안에 소재가 A, B, C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A, B, C 세 가지 소재 다 합쳐서 총 5회를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재 단위로 했을 때는 그 A 5개, B 5개, C 5개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광고 그룹 단위로 진행을 했을 때 그 광고 그룹 안에 A, B 소재가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재의 총합의 노출이 5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소재 같은 경우, 소재 단위로 할 경우에는 그 그룹 안에 있는 A 소재 5번, B 소재 5번, C 소재 5번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는 좀 사람들이 우리 소재를 최대한 노출을 많이 시켜서 좀 브랜드를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은 소재 단위, 그 다음에 노출 5회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시겠죠. 네. 그거는 이제 광고 목적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보통 타깃 도달범위 있잖아요. 예상 도달수 네. 무조건으로 설정하세요. 물론 예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예산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1년 한 10만 원 정도 쓴다. 그렇다고 하시면 도달수 어느 정도 높이실 건지 아니면? 저는 솔직히 예상 도달수는 솔직히 크게 안 봐요. 만약에 내가 리타겟팅을 진행을 하는데 리타겟 모수가 뭐 좀 3만, 5만이다 할 경우에는 좀 그거 이제 진행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이걸로 판단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관심사나 구매 의도나 뭐 성별 타겟을 했을 때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예산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아니요. 관심사도 써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운영을 했을 때 카탈로그는 무조건 진행을 하거든요.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브랜드 스토어가 아니라 일반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고객 여정을 타겟팅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브랜드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고객 여정 타겟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심사 구매 의도를 설정을 해요. 왜냐면 카탈로그 자체가 리타겟팅을 갖고 성격을 띠는 광고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관심사랑 구매 의도까지도 설정을 해주면 아무래도 더 반응도가 높겠죠. 전환이라든지. 네. 뷰티 업종이나 어떤 식으로 하세요? 뷰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요. 지금 만약에 뷰티라고 쳤어요. 근데 뷰티 한 가지만을 했을 때 좀 타겟 모수라든지 좀 확장성이 좀 좁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뷰티지만 뷰티에 관심을 갖는 다른 관심사들이 뭐가 있을까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 타겟 추천받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뷰티에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카테고리에서 좀 반응을 많이 하는지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타겟 추천받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이게 관련도가 높은 순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히 이게 눌러주시면 돼요. 나는 한 이 정도까지. 이거는 뭐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네. 이건 뭐 A/B 테스트를 진행을 하셔도 되고 내가 임의적으로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함이랑 일치는 쉽게 말해서 포함은 합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일치는 교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뷰티, 식품을 포함이라고 했어. 그러면 뷰티와 식품에 관심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노출시켜 주는 거고 일치 같은 경우에는 뷰티하고 식품 둘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노출시켜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진짜 GFA A/B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해봤지만 막 이런 부분도 있어요. 막 초반에 관심사만 타겟팅을 하면 더 좋은지 구매 의도만 하면 더 좋은지 두 개 다 하는 게 좋은지. 근데 열의 9은 두 개 다 설정하시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이거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설정에서 넘어가 주시면은 아까 저희가 지면을 여러 가지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지 배너도 선택이 가능하고 네이티브 지면도 가능하고 컬렉션 지면도 가능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노출시킬 배너 소재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내가 아까 앞에 스마트 채널을 선택을 했어도 만약에 네이티브 이미지만 등록을 하면은 네이티브 지면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GFA 여러 지면 중에서는 좀 간편하게 세팅을 할 수 있는 지면이 이 스마트 채널인데 이 스마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복잡하게 막 배너 이미지를 만들지 않아도 상품 뭐 눕기 딴 이미지라든지 간단한 그냥 썸네일 이미지만 있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스마트 채널 이미지 만들기를 통해서 쉽게 가능하시거든요. 보통 스마트 채널 사이즈는 750에 160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 750에 200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들어갔을 때 검색창 하단에 가장 먼저 보이는 스페셜 DA 지면 있죠. 혹시 어디 지면인지 모르실까요? 여기 딱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기 노출되는 지면, 여기에 노출을 시키고 싶을 때 아까 여기 보셨던 750에 200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스페셜 DA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부킹을 걸고 진행하는 광고 지면이기 때문에 그 부킹이 되지 않은 시간대에만 노출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2시간에 4천만 원짜리 구자에 값싸는 CPC로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이라도 그 지면에 노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로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그 사이즈가 두 개였던 게 첫 번째는 그냥 다른데 그래서 두 번째만 그 메인 화면에 뜨는 맞아요. 첫 번째가 아까 750에 160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 지면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750에 200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바일 앱으로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검색창 하단에 바로 보이는 이미지라고 생각. 근데 그런 내용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은 여기 없어요. GFA 공지사항이 매번 올라와요. 그거는 이제 계속 확인해 주셔야 돼요.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기능이 뭔지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광고주한테 계속 이거 새로운 기능이 생겼으니까 한번 진행해보자 라고 추천을 해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750에 200이 그 말은 메인에 거의 뜨는 구자니까 단가가 되게 비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비해서 훨씬 비쌀 것 같은데, 그래야지만 저는 없는 빈 시간대에 노출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 스페셜 DA 구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킹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예약을 해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구자예요. 그런데 2시간 단위로 예약을 거는데 일반적으로 새벽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하니까 예약을 많이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웬만하면 평일 새벽 시간대나 주말에 노출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일 이렇게 낮 시간대에는 거의 다 예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약 걸린 시간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노출이 좀 힘들고, 평일 새벽이나 주말 시간대 주로 노출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이 GFA로 설정한 건. 제가 답변이 달랐나요? 원하시는 거 보려고? 그게 아니라 보통은 700회 100시간 750에 200이 뭔지 잘 일단 그 파악이 잘 어려운데 지금 알아요. 750에 200이 메인 구자에 빈 시간 동안 풀 수 있다고 지금 알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거 여기에서 설정하면 다른데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것보다 750, 200으로 설정하는 그 메인에 하는 거는 더 비쌀 것 같아요. 아니요. CPC는 크게 차이 안 나요. CPC 진행을 했을 때, 좀 비싸긴 하긴 하는데, 그래도 CPC 한 1000원 초반대? 1200원, 1300원? 비싸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자는 2시간에 4천만원짜리 구자이기 때문에 훨씬 싸게 먹힐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CPC로 진행할 수 있는 게. 뭐 여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 광고주가 올리브영이라든지 아니면 화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어. 그럼 그 1등한 소고점을 쓰고 싶잖아요. 우리는 화해 1등한 제품이야. 근데 그 소고점을 쓰려면 증명을 해야 돼요. 그 1등을 했던 당시를 캡처를 한다던가, 아니면 1등을 하면은 사이트에서 1등 엠블럼 같은 걸 줘요. 1등 노출된다는 엠블럼, 1등을 했다는 엠블럼. 내 제품이 2023년 하반기 1등 상품이다. 그럼 그에 준하는, 그에 맞는 엠블럼을 주거든요. 그럼 그 엠블럼이 보여지는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캡처를 해서 여기 증빙 자료에다가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검수를 진행을 하실 때.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발려요.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최상급 문구 있죠. 최고, 1등 이런 문구는 이런 증빙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증빙 자료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나는 10월 달에 50% 할인 문구가 들어간 소재로 광고를 진행하고 싶어. 그런데 이거 광고 소재를 등록하는 시점은 아직 상세 페이지 내에 50% 할인 문구가 안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GF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50% 문구가 없기 때문에 반려를 시키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진행을 하려면은 청검수라는 걸 진행을 하셔야 돼요. 내가 10월 달에 이 제품을 이 정도 할인율로 진행을 할 거야 라는 행사 스킴을 엑셀 파일로 만드셔갖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행사명,
그 다음에 제품명, 그 다음에 할인율, 원가격, 할인됐을 때 가격, 이런 부분들을 쭉 적으셔갖고 제출을 해주시면은 성검수를 해줘서 승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진행을 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시기 때문에 참고해 두셨다가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그 성공수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돼요? 내가 오늘이 9월 30일이다 하면 오늘 바로 등록을 해주셔야죠. 그냥 GFA 같은 경우에는 검수 그냥 똑같은 검수인데 뭐 하루 전에만 하면 돼요. 노출되기 하루 전까지만. 뭐 한 달 전에 해도 상관없고, 뭐 15일 전에 해도 상관없고, 2일 전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 광고가 라이브 되기 전에만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성검수. 혹시 랜딩 페이지 안에는 이제 1등이나 그런 표현은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게 1등인지는 네이버에서 확인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대 규모의 행사라는 문구를 쓰고 싶은데 웹사이트 내에서는 최대 규모의 행사라는 게 있지만 실제로 이게 최대 규모인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증빙할 때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한번 그 상세 페이지에 이것도 GFA가 기계가 검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검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수자는 승인을 시켜줄 수가 있고 어떤 검수자는 승인을 안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세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상세 페이지 부분을 캡처를 하고 이 의견에다가 이제 자세하게 써주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최대 뭐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프로모션에서 최대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깐깐하기 때문에 반려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증빙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냥 소고점에서 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 있을까요? 아까 그룹에서 키드 광고 자동 확장 메타 네. 이거는 보통 키고 하시는지 알아요? 키고 해요. 맨 처음에 GFA 같은 경우에는 막 새로운 지면, 새로운 타겟팅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주 확인해 줘야 되는데 나왔을 때 바로바로 활용해 주는 게 좋아요. 그 피드 지면도 작년 9월인가 10월에 처음 나왔었는데 그때 나오자마자 사용을 했을 때에는 막 로아스가 막 300%, 400% 넘었었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그때 지면이 나오자마자 사용하는 광고주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CPC가 굉장히 낮았고 그리고 이용자들도 내가 못 보던 지면에서 이런 게 뜨네 하고 되게 많이 클릭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뭔가 지면이 새로 나오면은 바로바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이점들도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